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이성규 전 부산일보 서부경남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네. 안녕하시죠?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많이 따뜻해졌고. 네. 그 어제 그 촬영 일자가 2월 26일이니까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제보 변론 보셨습니까? 뭐 보다가 이거 중계해 주는 데가 없던데 어디 중계해 주죠 그게? TV에서 중계해 줬나요? 그거는 모르겠고 나도 뭐 사후에 내가 그 유튜브에 또 뜨는 걸 잠시 봤는데 내가 뭐 들을 말도 없습니다. 하는 소리고 기존에 내 예상했던 그대로. 정치 개혁 하겠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민들한테 상처를 준 만큼 국민들을 좀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말들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자기 입장만 계속 반복을 한 것 같고. 예상했던 대로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특별히 기대할 게 특별히 없었다. 당초 기대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일단 3월 중순쯤에 결론이 나온다 하니까 일단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일단 3월 중순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좀 이게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예전의 대한민국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대하고 새봄을 맞아 봅시다. 네. 그 지역의 언론을 보니까 그 진주 사천 광역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양시의 그 시장의 발언을 놓고 이게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그 조규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와 광역화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면 그 주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사천시의 박동식 시장은 소각장은 이미 각자 하기로 했는데 그리 했어 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언론에 나온 이야기니까 사실 확인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만약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 시장님들도 지역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의 언어는 신중해야 되지만 때로는 언론에 비춰지기를 이게 사실과 다른 쪽으로도 비춰지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 보면 요 앞에 홍준표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 이야기는 도지사 되기 전과 되고 나서의 언어가 달라지기도 하고, 특히 또 정치인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렇게 자구 해석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경험상 그래요. 정치인들의 말은 녹음을 해가 틀어놓아도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또 녹음을 딱 틀어주고 봤자 녹음했지 않느냐, 이렇게 녹음되지 않느냐 하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너무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역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꽤 광역화를 할 기회도 충분했고. 해야 되죠. 서로 간에 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보도까지 난 마당에. 근데 상황이 또 바뀌면 또 계획 변경이라는 게 있고 설계도도 그렇잖아요. 설계 변경도 실시 설계까지 다 해놔도 또 중간에 가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실시 설계 이런 거 다 변경을 통해 희망사항이죠. 네, 합니다. 네. 아니 본부장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이런 기피시설, 주민들의 기피시설은 각 지역에
있는 것보다 광역화하고 규모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좋고. 아니 그거야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뭐 진주시장하고 사천시장하고 합의를 못 해가지고 좀 이상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제 기관단체장의 시장끼리의 합의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지역민들이 그 만약에 거기를 유치하거나 그 적지에 그죠? 적지에 들어간 지역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쉽지 않은 문제죠. 뭐 양시가 뭐 합의가 안 되니까 뭐 뭐 일단 합의가 돼야 뭐 주민들 설득을 하든지 뭐 입지 선정을 하든지 앞으로도 뭐 더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면 그죠? 돌출 변수가 있다든지. 오염 강력 쓰레기제 소각장 이제 물 건너간 거 맞죠?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실 물 건너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주민 생활 편의 시설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이슈 거래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주 사천 광역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장과 사천시장의 말이 다릅니다. 뭐 이 부분은 또 추후에 보도가 또 나오거나 또 진실 규명이 되겠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가 또 부결이 됐습니다. 임시회 시작할 때부터 아마 이번에도 이 조례안은 좀 부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치가 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기획위원회 그 상임위원회 그 활동 내용을 제가 한번 회의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이 내용을 봤었는데 뭐 기존의 주장과 뭐 좀 전혀 다르지 않고 시의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의 그 의견이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본회 2차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했는데 반대가 15명, 찬성 7명 그렇게 해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네. 이 상임위원회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진주시가 지금 계속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이 운영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특별히 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진주역사공원 그리고 뭐 대첩구 역사공원에 뭐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지금 당장 차질이 있다, 큰 차질이 있다, 내지는 뭐 폐쇄가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큰 차질은 없는데 진주시의 입장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호국마루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원도심 활성화나 이런 쪽에 조금 이제 역량을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호국마루 사용 수익 허가 신고 요건을 갖추어야 네. 뭐 시민들이나 뭐 공연 단체들이나 네. 거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집행부 쪽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러면 다른 조례도 있었어. 다른 조례를 준용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호국마루 에서 공연을 하고 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사용 수익 허가 신고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이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네요. 예, 라는 게 뭐 꼭 주장한다기보다 필요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임위에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찬성 4명, 반대 3명 이래가지고 상임위는 통과가 됐는데 네.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 중에서 이제 최민국 시의원이 이제 반대 토론을 했고 네. 또 임민기향 의원이 또 찬성 토론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찬반 토론이 끝난 뒤에 표결을 한 결과로 반대 15, 찬성 7 이렇게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조례는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해를 넘겼고 이게 이제 조례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회와 진주 대첩의 조성 과정이라든지 진주 대첩 역사공원 안에 있는 진주 대첩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 또 좀 지적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설계가 이제 3차 변경이 되는데 2차 설계 공모안 자체 당시에 있었던 그 추모광장 이걸 또 3차 설계에서는 또 그게 또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주 대첩 역사공원 내에 진주 대첩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그거는 뭐 받아들이는 분들마다 틀리겠지만. 오랜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시설물이 또, 그 이후 발생했던 과정에, 그죠? 네. 의회와 이거, 또 일부 시민들의 의견, 뭐 이런 것도 그 여파가 이렇게 지금 조례안에 지금 반영되어서 조례안 부결 사태, 계속되는 부결 사태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죠? 당분간 또 이게 또 그 되기는 참 어렵겠다. 그죠? 그 양측 입장이, 시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가 내나 우리 호국 마루를 둘러싼 일부 시민단체 프랜카드, 반대 프랜카드 걸려있고 그렇던데, 그런 게 계속 그 영향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조례안이 상정이 되고 의회에서 의안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뭘 주장을 했냐면, 진주 대첩 역사 공원 안에 진주 대첩을 기릴 수 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진주시가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하기 전에 시의원들, 시의회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추모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라든지 뭔가 좀 그 시의회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좀 대했다라는 그런 측면도 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는 잉태되었고, 요전 시장, 지금 시장 말고 앞에 시장, 이창희 시장 때도 이 광장의 성격을 두고 그때 논란이 많았죠. 네. 많아가지고 무슨 비를 세우자, 무슨 대첩 관련을 세우자, 정여사 앞에 그렇죠. 정의 있는 분들은 동상을 그렇죠. 세우자, 형평탑을 옮기고. 그래가 비유모의 광장으로 하자, 별 소리를 다 했죠. 이 시장은 비유모의 광장을 하자고 그랬고, 그때 시민단체에서는 역사 공원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 진주의 역사들을 다 담자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되지 않았고, 그 행평탑도 그쪽에 입구에 있던 행평탑도 다시 옮기자는 또 행평운동 관련 단체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죠. 그게 아직도 이제 여운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진주대첩 역사공원 안에 진주대첩을 볼 수 있는 뭔가가 없다라고 하는 점은 안고 묻는 찐빵과 똑같거든요. 시의회의 생각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가 좀 책임성 있게 좀 이렇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울릉조례를 둘러싼 대치 내지는 그죠? 그거는 갈등은 계속 되겠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게 시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제안이라든지 대책 이런 것들을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계속 계속 되겠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또 기획문화위원회가 아니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그 배달의 진주 그 미정산 문제를 또 다시 또 지적을 했거든요. 요 앞에 문제 발생했을 때 내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이거 정산하기가 완전히 청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상당한 기간이 갈 것이다고 내가 예측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그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 정산 관련해 놓고 진주 책임을 놓고 이견이 좀 있었는데 그 오경훈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일단 우리 시가 배상을 좀 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집행부에서는 변호사 쪽이 알아보니까 진주 씨가 책임 소재가 없다. 그래서 이걸 배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경훈 위원장이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죠. 이게 배달의 진주라는 공공 앱을 만들고 거기에 소상공인들 가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가입을 할 때 사실상은 진주시를 보고 계약을 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책자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진주형 배달 앱 활성화라고 시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책임을 지고 하는 정책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당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쉽지 않죠. 현재로서 이게 지금 저쪽에서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 노력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만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은 그 이제 개인 대 모든 게 그죠. 개인 대 개인 같으면 제3자로부터 돈을 2억을 빌 지금 2억이 더 그죠. 2억 빌려서 그냥 탁 주고 다른 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공공이 끼면 이게 관이 끼면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형식에 내지는 관련 법에 진주시가 어디에서 2억을 그냥 제3자로부터 빌려서 아니면 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해결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행정상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제 가맹점주들 이제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당장 이제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 점주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좀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시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근본적인 대책 자체를 지금 계속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에 보면 실적주의, 공무원들이 실적주의 때문에 나타난 병폐예요. 그렇죠. 민간 영역에 공공이 되도록이면 개입을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드는 것 같아도 아니면 아무리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민간 부분에 공공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난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처리가 민간에서 해결할 때와 관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피해 구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것도 이제 마련하지 않고 하는 거죠. 처음에 그거는 좋았지. 취지는 지역의 민간인들, 특히 시민들의 생세 상공인들, 상인들을 도우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게 이제 관이 중간에 끼거나 관의 냄새가 풍기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일이 됐을 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시가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겠다,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윤성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가맹점주들이 이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네. 그 피해가 우리가 민간에서는 1대1 그죠 하면 더 쉬워요. 민사 부분은. 근데 관이 중간에 끼어가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진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공공 앱 아니면 이제 시가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공공 앱을 통해서 뭔가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공공 앱들 같은 경우에도 또 이번 또 배달의 진주처럼 한번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제 생각은 공공은 하여튼 민간에 이익이 발생하는 민간 부분에 개입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우주항공청 이제 본청사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요. 우주항공청 청사가 국가선단 사천지구에
들어서기로 했답니다. 결정이 했다 그죠? 예, 예. 결정이 됐는데 사천시의 입장하고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들어보니까 사천시는 시청 앞에 그 용현지구에 네. 신도시를 개발해서 거기에 이제 집적화시키고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뭐 이럴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국가기관에 있는 항공우주청은 지금 조성 작업 거의 다 돼가는 그 항공 국가산단 네, 거기에 사천지구가 있거든요. 네, 사천지구.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하니까 그것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결정했네, 네, 그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니까 어차피 후보지 중에서 선택을 한 거니까. 네. 일단 사천 용현면에 있는 우주항공 국가산단에 그 2030년까지 네. 건립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달 공사가 다 돼가네. 90% 넘었네. 예, 예, 예. 대부분 다 됐네, 그죠? 이게 갖춰진 산단 개발하기에는 다 갖춰진 곳이 들어간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비용 측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고려가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건립된 청사에는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그 핵심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주요 시설, 그다음에 또 정주 여건을 향상시킬 다양한 근무 지원 편의 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이제 들어서면 이제 주변 시군이라든지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 단순히 이제 뭐 우주항공청 청사가 들어선다고 해서 뭐 자연스럽게 발전될 것도 아니고 관련해서 좀 많은 대책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동치선거 다음 달 3월 5일 날 한다고 지난번에 네. 방송을 했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도 돌입을 했습니다. 네. 20일부터 돌입을 했고 이것도 치열할 겁니다. 뭐. 예. 특히 그 좀 우량 지역 우량 지역 우량 아무래도 지역의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예. 좀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에는 네 곳이 이사장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네 곳은 새진주 새마을금고, 동진주 새마을금고, 참 좋은 새마을금고, 진주 남부 새마을금고 이렇게 네 곳이 되겠습니다. 네. 서부경남은 22곳인데 무투표 당선 지역이 5곳 나오네, 그죠? 네,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후보자들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개 곳이 단독 출마를 무투표 17개. 예. 당선. 그래서 일단 뭐 선거가 되는 4개 금고 중에서 새진주 새마을금고에서는 전무와 이사를 지낸 이상무 후보, 그리고 현 이사장인 양승주 후보가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진주 새마을금고도 또 양자 대결 구도인데요. 전무 출신들이 많이. 전 전무인 김상수 후보, 그리고 전 부이사장인 박중선 후보가 격돌을 합니다. 참 좋은 새마을금고는 현 이사장인 김선덕 후보, 그리고 현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인 정대용 후보. 전 진주시의원을 지내셨는데. 네. 그다음에 전 금고 전무 출신인 장종화 후보, 이렇게 3명이 이사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주 남부 새마을금고는 금고 감사와 전무였던 현병윤, 김상철 후보, 이렇게 2명이 이사장 자리를 놓고 격돌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전에 이 새마을금고가 예전에는 한 네. 20, 30년 전에 30년 전에는 각 동마다 있었어요. 망경동 새마을금고, 남성동 새마을금고 그렇죠. 동마다 있었다고. 이게 이제 환경 변화, 금융 환경 변화로 전부 통폐합을 해가지고 그게 어디가 어딘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새진주, 동진주, 참주 이렇게 다 합해서 좀 규모화 시켜놨네, 그죠? 각 동별로 하나씩 있다가 많이 줄었구나. 이게 합병이 돼가지고. 네. 그다음에 사천 지역에서는 사천 노산 새마을금고에 그 감사와 이사로 재직한 설민우 후보와 김연민 후보가 이사장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선거는 3월 5일입니다. 전국 동시 선거를 네.
합니다. 위탁선거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엄격해요. 이게 네. 뭐지 공직선거 우리 하고 똑같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보니까 벌칙 조항은 보면 네. 농협장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공직선거법의 벌금 액수의 10배입니다. 10배. 그렇게 그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하의 뭐 벌금을 받으면 뭐 있죠, 그죠? 그 1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을 받으면 그게 되잖아요. 자격이 박탈되는데 그 위탁선거법에 지금 벌금 액수를 보면 무슨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얼마를 부과한다 이런 보면 공직선거법의 배에 10배 정도로 굉장히 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진주 사천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동시 선거로 이루어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별 이제 불협화음 없이 불법 선거 없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그 우리 진주시 의회 제 262회 임시회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이제 5분 발언을 한 시의원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그래서 좀 간단히 소개를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의원께서는 진주시 치안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주문을 했는데요. 첫째가 지역 치안 협의회 기능 강화, 두 번째가 맞춤형 방범 시스템 구축, 세 번째가 지역사회 협력 기반 범죄 예방 교육 정기화 및 강화를 주문하는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강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진주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를 넘어 보이스피싱, 스토킹,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며 묻지마 범죄와 강력 범죄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치안 현실은 어떨까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진주시는 범죄 분야에서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역 치안 수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줍니다. 특히 지역 소멸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범죄 취약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시 차원의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치안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치안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서, 교육기관 등이 협력해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도 운영 중이지만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치안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관련 조례의 재개정 및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맞춤형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의 범죄 발생 유형과 빈도를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하여 맞춤형 방범 대책을 마련하고 특정 지역의 반복 발생 범죄를 파악해 효율적인 순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범 시스템을 도입하여 CCTV 확대 설치, 긴급신고, 시스템 정비, AI 기반 범죄 예측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치안 강화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여성 안심 귀갓길 등 주요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방범대 모집을 확대하고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 방범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은 경찰과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 기업, 지역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기적인 범죄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법의식을 키우고 실질적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범죄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방교육을 통해 시민의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고 더욱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역 치안은 단순히 시민 보호를 넘어 안전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적극 검토되어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향상되길 바라며 진주시와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용학 의원은 진주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금천 구곡을 친환경 탐방로로 조성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라고 금산면 일대를 금천 구곡 그 월화산하고 다 이어가지고 뭡니까 저 성부사 부사 성여신 성여신들은 부사 성여신이 금천 구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금산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진주의 소중한 자연과 역사적 자산이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는 금산면과 월화산을 안고 흐르는 금천구곡의 관광둘레길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의 명소 진주 8경이 있습니다. 제1경 진주성 촉성로부터 제8경 진양호 노을까지 제7경 월화산 해돋이를 제외하면 난강 상류지역에 대부분 위치해 있고 상류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난강 하류지역인 금산면과 동부지역에는 제대로 된 관광 탐방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 금천구곡을 들어보셨습니까? 금천구곡은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뛰어난 관광 자원으로 조성중기 학자 부사 성여신이 조성한 원시숲으로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라 학문과 수양을 통한 공동체 정신이 깃든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제1곡 봉학대에서 시작해 황류연, 어풍정, 와운내, 적백만, 송강진, 방구주, 인강정을 거쳐 마지막 제9곡 갱신당까지 이어지는 길은 진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소중한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천구곡을 진주의 국가정원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천구곡 관광둘레길 조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길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진주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금천구곡과 월화산 숲속의 진주 그리고 금산면에 위치한 기존 관광자원이 연결되는 관광 탐방로를 조성한다면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관광루트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기업 1세대 창업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수면 K기업가 정신을 담은 성산 부자마을과 경남 수목원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처럼 금천구곡 둘레길과
정원벨트 투어를 연기하면 자연 속에서 옛 선인들의 발자취를 느끼고 진주의 멋과 풍요를 경험하는 특별한 관광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봉학대에서 갱신담을 거쳐 월화산 숲속의 진주, 금오지, 청곡사, 갈전숲으로 이어지는 금천구곡 둘레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탐방로를 조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진주 8경과 연계하면 체류행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 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한다면 진주는 전통, 역사, 문화,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 정원도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셋째, 금사면을 비롯한 동북권 난강 하류 지역도 상류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고르게 확충해야 합니다. 금천구곡 관광 둘레길 조성은 진주에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들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진주시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균형 있는 관광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이 최호연 의원은 지역 내 교통 안전 확보와 고령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좀 해야 됐다. 라는 그런 5분 발언을 하셨고,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의 비율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9년 약 3만 3천 건에서 2023년 약 3만 9천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5%에서 20%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더욱이 2024년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2020년에는 88건에서 23년에는 1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는 2019년부터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20만 원을 지급하고 반납 직전까지 운전을 한 고령자에게 5년간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비율은 2~3%에 그치고 있으며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이동의 불편함과 사회적 활동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스스로 운전이 안전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많은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면허 반납 후 이동의 어려움을 우려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인센티브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교통카드와 버스 이용 혜택 외에도 지역 병원, 상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산시의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너 반납이 단순히 운전 포기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맨단위 지역의 고령 운전자는 매너 반납 후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느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브라보 택시 같은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매너 반납 후에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진주시는 이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매너 반납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석 의원은 지금 산업 재편이 좀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이 좀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 4차 산업교육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를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제23년 6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 산업 재편으로 장애인 일자리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IT, 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 업종의 신규 직무를 2026년까지 50개로 확대하고 로봇, IoT, 드론 등 4차 산업 분야 장애인 인력 풀 확대를 위해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를 6개소를 설립하는 등 미래 사회 대비 직업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주시의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규모는 약 31억 규모로 장애인 일자리 배치 기간을 99곳으로 늘리고 3개 분야 19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일자리는 단순 노무 중심의 중간 일자리 형태에 머물러 있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디지털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지속 가능한 고용 확대를 위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쇼핑몰인 꿈드레를 살펴보면 가구, 공예, 디지털 가전, 사무문구, 생활용품 서비스, 시설 설비, 식품, 의류친구, 인쇄 광고, 일회용품, 화훼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의 경우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이에 정책자문 교수단의 연구 등을 통해 진주시 맞춤형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다방면의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축구나 레이싱 같은 체육활동을 통해 드론 배송 분야, 농약 살포, 드론 조전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된 진주시의 AAV 산업 육성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선제적으로 고민한다면 미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와 사물 인터넷, 드론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초연결 시대로 나가는 현대 사회에서
다방면의 새로운 분야에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중증장애인 생상품 발굴 및 확대로부터 디지털 교육, 드론 교육, 신산업 분야 교육까지 다양한 노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지원 의원은 진주시 맞춤형 생성형 AI 지원으로 행정 혁신과 지속 가능한 ESG 행정 촉진을 주문했습니다.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2022년 11월 챗GPT 초기 모델이 소개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2025년 2월 21일 기준 4억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료 사용자는 5에서 6%인 1,550만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챗GPT, 제미니, 클로드, 클로바X, 코파일럿, 위튼 등 다양한 대화형 AI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소개된 딥시크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딥시크 사용 중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성형 AI는 피할 수 없는 유용한 도구이기에 보안수칙 하에서 안전한 생성형 AI의 행정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사업을 챗GPT를 통해 국토종합계획, 신규제도, 통계청, 국토연구원 등의 정책자료를 취합하여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던 업무를 9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촘촘한 부서 의견 수렴에 더해 포용, 안전, 방제 분야를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131억 원을 들여 도정에 AI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 경기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경기도형 특화 LLM, AI 혁신 행정 시스템, AI 인프라 등 도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자료 검색 시간은 50%, 문서 작성은 37%, 문서 요약은 30% 시간이 단축되며 분산된 데이터 서비스 통합으로 유지 비용도 30%가량 절감하여 60억 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동대문구는 점진적이고 안전한 AI 도입과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AI 위험 윤리 교육과 내부 규칙 마련 등으로 보안 사고를 방지하면서도 24개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챗GPT 유료 버전 예산과 부서별 맞춤 지원하여 AI 혁신 행정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성형 AI 챌린지를 개최하여 민원응답 챗봇, 희망복지위원회 홍보 영상 제작, 교육비, 급량비 정산 자동화, 정화조 신고, 민원 처리 간소화, 보도자료와 인사말씀 작성 등 행정 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업무에 도입하면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이고 행정의 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도 생성형 AI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안 수칙 하에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우선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 국가정보원에서는 보안 수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 입력 금지. 둘째, 생성물에 대한 정확성, 윤리성, 적합성 등 교차 점검. 셋째, 가짜뉴스, 불법 제작 등 범죄 악용 금지. 넷째,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 법률 침해 위반 여부 확인. 다섯째, 비윤리적 활용 및 보안 취약 여부 등 안정성 확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을 숙지하고 반영하여 우리 행정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라는 속담처럼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보안 문제를 극복하고 타 지자체의 생성형 AI 활용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이로써 진주시 행정 혁신과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ESG 행정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좀 특징이 있네요. 좀 시의원들의 5분 이번 임시 5분 발언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진주시의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힘든 이게 각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다른 그 기관과의 협업 내지는 뭐 긴밀한 협의가 없이는 추진하기 힘든 곳이어서 종합행정기관 진주시가 진주 지역에 있는 우리 다른 기관들 있잖아요, 그죠? 공기관, 경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청, 이런 기관과 뭐 같이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협의 내지는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이네 보니까 그죠? 대부분 그런데요.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이제 보통 이제 5분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조금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이게 그냥 단순한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어떤 그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후속 대처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주평론 위클리쇼 네. 네. 짧은 맞추면서 짧아야 됩니다. 셔츠가 뜨는 시대에 대해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네, 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